Presidente Moon, autoridad.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기관들과 협동조합 운동을 함께한 동료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의 시작을 알리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나라에 반갑게 맞아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3일 동안 이어질 이번 대회 이후에 전 세계 협동조합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협동조합인들에게 이번 대회는 매우 중요하며 또한 매우 특별합니다. 우리는 협동조합의 전 지구적인 과업을 이끌어줄 중요한 합의를 만들어가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모였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125년 역사를 축하하는 이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대한 도전들 앞에서 우리의 제안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협동조합 정체성에 깊이를 더하기 위해 본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약 2세기에 걸쳐 형성되어 온 정체성은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대륙에 존재하는 300만여 개의 협동조합과 10억 명의 조합원들이 만들어 온 것입니다.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에 기반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오늘날 팬데믹에 의해 드러난 위기 앞에서 우리가 좀 더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사회, 환경 측면의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미 증명된 모델을 각국 정부와 국제기관들 그리고 공동체에 제공합니다. 협동조합 운동은 평화에 훌륭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개인주의가 아닌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를 세웠기 때문이며 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의 메커니즘인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차별도 없이 상호 협력을 확신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며 지구를 보살피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3가지 비전을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팬데믹 동안 우리는 협동조합 기업들이 회복력 있고 서로 힘이 되어주며 공동체에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선의 모델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때가 되었고 이와 같은 배움을 심화해야 할 때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웅적인 노력들이 있었고 결국 우리는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수많은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환영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빛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협동조합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국의 모든 협동조합인의 따스한 마음을 담아 세계협동조합인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시차에도 불구하고 화상으로 참여해주고 계신 세계 곳곳의 협동조합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특별히 영광스럽게도 세계협동조합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자리를 빛내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국내외 모든 내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계협동조합인의 마음이 모이는 축제의 날입니다. 올해 초부터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과연 행사가 가능한
문제에 대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K방역의 역량을 믿고 ICA 회장님께서 행사 개최를 과감히 결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에 온 정성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K방역과 ICA 그리고 한국협동조합이 함께 만든 소중한 결정체입니다. K방역을 훌륭히 이끌어주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신 ICA와 한국협동조합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계협동조합의 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세계협동조합대회는 지금까지 협동조합 125년 역사에서 총 32회가 개최되며 큰 변화의 시기마다 세계협동조합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번 대회 또한 지철 전환, 탄소 중립 등과 같은 시대 변화 속에서 세계협동조합 발전과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농협을 비롯한 각국의 협동조합은 개체부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생의 가치를 지향하는 도시 서울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더욱 깊어가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세계협동조합인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협동조합 관계자 여러분, 국제협동조합연맹 설립 125주년과 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막을 축하합니다. 지난해 대회가 코로나로 연기되어 아쉬움이 컸던 만큼 더욱 알찬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서울을 찾아주신 아리엘 구아르코 국제협동조합연맹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계는 협동조합 운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는 협동조합의 지속가능 발전의 열쇠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협동조합 운동의 출발점은 서로 도우며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1844년 영국 로치데일 지역 노동자들은 생필품을 비싸게 판매하는 상인들에 맞서 공동구매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근대 협동조합이었습니다. 조합원 수 28명, 자본금 28파운드로 시작한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10년 만에 조합원 수 1,400명, 자본금 11,000파운드로 성장했습니다. 이윤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로치데일의 성공 이후 협동조합 운동은 전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때로는 시장과 경쟁하고, 때로는 시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산업화가 초래한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의료와 돌봄, 교육처럼 꼭 필요하지만 시장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나누었습니다. 경제적 약자들이 힘을 모아 스스로의 돈익을 높였습니다. 오늘날 협동조합은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적으로 300만 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결성되었고
10억 명 이상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직간접으로 만들어낸 일자리도 2억 8천만 개가 넘습니다. 1995년 발표한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여를 원칙으로 확립하고 협동조합 운동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혔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은 협동조합 운동가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협동조합의 정신이 세계 곳곳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기업 간 협력이 더 긴밀해질 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상생협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실천해왔던 ESG 경영이 일반 기업으로 확산될 때 탄소 중립의 길도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시민단체와 국제기구, 각국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와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협동조합 관계자 여러분, 한국은 농번기에 서로의 일선을 들어주던 둘의 품앗이 같은 협동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온 전통이 있습니다. 근대적 협동조합 운동 역시 자생적으로 피어났습니다. 식민지 수탈에 대응하여 1920년대부터 다양한 소비조합이 설립되어 경제적 자립이 정치적 자립의 길이라는 마음으로 생산조합을 결성해 국산품 생산과 판매 활동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7년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금융, 활로,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민간과 지자체, 정부가 참여하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사회적 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4년 만에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기업 수는 2만 개에서 3만 1,000개로 고용 규모는 24만 명에서 31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사회적 경제는 한국 경제의 한 축으로 튼튼하게 뿌리내렸고 상생과 나눔의 실천으로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과학수사 요원들로 구성된 한국법과학협동조합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과학수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사들과 지역 주민이 힘을 모은 함께 걸음 의료복지협동조합은 마을 병원을 열어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전국에 결성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환경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우시사는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고래 민영을 만들어 고래를 살리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를 더욱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법, 사회적 경제 8구 지원법 등 사회적 경제 3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협력에도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전 세계 협동조합 관계자 여러분, 인간은 서로에게 의지해 생존하고 공동체를 통해 삶의 기쁨과 보람을 찾습니다. 19세기에 시작한 협동조합 운동은 산업화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협동과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워냈습니다.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우리는 그 희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고 있는 협동조합 운동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의 소중한 축하 말씀에 전 세계 협동조합인을 Let me begin by congratulating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on its 125th anniversary and of course its long record of achievement in advancing the cause of social justice, the cause which you share with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I want to thank you as well for inviting me to speak at this 33rd World Cooperative Congress, taking place as it does at the most critical time as the world continues to grapple with the devastating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world of work and to build forward from these challenges. Colleagues, the crisis has highlighted the role of cooperatives in helping to transform communities for the better, with the needs of people at the core. And in that regard, your role closely reflects that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s we set about implementing the ILO's global call to action for a human-centered recovery, which I'll say more about a little later on. The alignment between the ILO and the cooperative movement is nothing new. It dates back, in fact, more than a century. In fact, cooperators were explicitly recognized as partners of the ILO in Article 12 of our founding constitution. That was adopted in 1919. And during the ILO's 102-year existence, cooperatives have been permanent allies in our quest to advance social justice and promote decent work. I would recall that the very first ILO Director General, Albert Monin, was a member of the ICA Central Committee, an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cooperatives, the ILO established its cooperative service back in 1920. This is a long story. And as the representative of cooperatives worldwide, the ICA holds general consultative status here at the ILO. To this day, the ILO remains the only agency in the United Nations system with this explicit mandate on cooperatives. Colleagues, against that background and since its establishment, the ILO has developed a system of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aimed at promoting opportunities for women and men so that they can obtain decent and productive work in conditions of freedom, equity, security and dignity. And cooperatives have featured explicitly these ILO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adopted since the Second World War. In particular, and you know this, the promotion of cooperatives recommendation number 193, which was adopted in 2002, states very clearly, and I quote, that a balanced society needs strong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gether with a strong cooperative and mutual sector and other social and non-governmental actors. And that recommendation encourages the promo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cooperative values and principles as developed by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movement. And it actually refers to the ICA Statement of Identity in its annex. And since its adoption, no less than 115 of our member states have revised their cooperative policies and legislation on the basis of the guidance provided by Recommendation 193. More recent ILO recommendations also address cooperatives and the wider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I'll give you two examples. Th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Peace and Resilience recommendation, this was adopted in 2017, promotes an enabling environment for cooperatives and other social economy initiatives. And the transition from the informal to the formal economy recommendation, this one dating from 2015, calls for integrated policy frameworks that address the promotion of cooperatives and other actors i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Colleagues, when I took office as Director General of the ILO in 2012, the ICA had just held its 32nd Congress in Manchester. It was also the UN International Year of Cooperatives. And since that time,
bilateral collaboration between the ILO and the ICA has flourished at the global, the regional, the national and the sectoral levels. The ILO and the ICA agreed in 2015 to strengthen the contribution of our two organisations to sustainable development by leveraging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cooperative enterprises. And then, marking the ILO centenary in 2019, we're a little bit younger than you, the ILO and the ICA co-organised a conference that examined the role of cooperative enterprises in promoting decent work for all in a changing world of work. And on that occasion, we signed a new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at demonstrates the commitment of our two organisations to work towards a human-centred agenda for the future of work. And then passing to the multilateral level, we've continued to work together through the Committee for the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Cooperatives, a vital multi-stakeholder partnership, and the ICA has joined as an observer the United Nations Task Force o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that the ILO co-founded. And growing interest in cooperatives and the wider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is also reflected in recent key declarations adopted by our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And I want to highlight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the ILO Centenary 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Work adopted in 2019, which calls explicitly for the promotion of an enabling environment including for cooperatives and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Colleagues, looking forward, we're called upon to take on the formidable challenges that the world of work is facing. And I was listening to your debate before I came on, taking note of some of the key words coming out of that debate about identity, about innovation, and about inclusion. And I think we're sharing some common thinking in this regards. The pandemic has confronted us with the brutal reality of growing inequalities in our societies, the acute vulnerabilities, and even structural injustices that we have failed to prevent or to mitigate. And the human suffering caused by the pandemic is all the greater because of that collective failure, which we need to acknowledge. People across the globe want and need a recovery that leads to a resilient, sustainable, fairer and better future. I mentioned earlier the global call to action, which was adopted by this year's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It calls for policies that prioritise the creation of decent work for all and address inequalities. It sets a comprehensive agenda with specific measures to promote quality employ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worker protections, universal social protection, and social dialogue. And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where cooperatives play a central role. Colleagues, historically, the values of mutualism, self-help and solidarity have often seen a surge of interest and attention during times of crisis. And although we don't want to see cooperative action as simply a crisis coping mechanism, there is good reason for this phenomenon, because cooperatives provide answers to many of the immediate and urgent challenges facing the world of work. We've seen this during the pandemic, as cooperatives stepped up to support members and communities across sectors and across regions. And they need to be recognised as the important economic actors that they are, and to benefit from the stimulus and recovery packages being put in place. Moreover, cooperatives must be seen as critical partners in the long term, helping to build more resilient communities and to strengthen local economies. And that's why the cooperative movement will be important in making the commitment in the ILO's global call for action a reality, working in collaboration with national governments and with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And let me say as well that I believe we need to place the imperative of human-centred recovery from this crisis in the broader context. Let none of us forget that climate change threatens all of us. The ILO has been a key par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Climate Action for Jobs initiative, which was launched 2 years ago. And I hope that the ICA, working together with us, can also play a key role in a just transition to a net zero and climate resilient future of work. Colleagues, in closing, I would recall that in 2022, next year, we will mark the 20th anniversary of the adoption of ILO Recommendation 193 on the promotion of cooperatives and the 10th anniversary of the International Year of Cooperatives. And that year will also witness, for the first time, a general discussion at our conference of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So, on the occasion of this Congress, I would like to invite all of you to take the next steps along our century-old path of cooperation and to contribute actively to the preparations of that discussion to come next June. It will be an important moment. Colleagues, I'm very confident that your Congress will be one more contribution to building the economy and the world of cooperation and solidarity that we need so badly to bring in. At the ILO, we value and respect your contribution and wish you all success at your Congress. Good luck and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대한민국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협동조합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공동체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껏 애써오신 여러분 정말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좌절은 기회 박탈과 불공정일 겁니다.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불평등, 빈부격차, 그리고 환경 파괴에 이르기까지 인류 사회의 공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우리 경제와 복지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힘입니다. 오늘날 협동조합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체 내의 경제순환과 재분배성을 높이고 또 양극화 해소와 경제 민주화 확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회가 대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를 더욱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협동조합대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이 저한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이때까지 제가 사용했던 패러다임이 더 이상 맞지 않는 경우가 확연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정책의 문제를 발견할 때, 그리고 솔루션을 생각할 때 이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으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것이 가장 큰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을 마련하는데. 그래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데 지금 직업과 관련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때까지 패러다임 하에서 직업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뭐 양질의 직업, 퀄리티 잡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좋은 일, decent work이라고 할 때 되게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을 봤었습니다. 최근에 환경적인 측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 just transition이라는 것들을 얘기하게 됐죠. 그 환경 친화적인 직업이 아닌 것들이 환경 친화적인 직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직업을 하루아침에 다 환경 친화적인 직업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패러다임을 갖느냐, 어떤 전략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과정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좋은 과정,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참여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과정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환경적인 과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노동운동에서는 이 정의로운 전환을 이미 하나의 아젠다로 결정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운동과 사회적 경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DNA 안에 모든 직종, 모든 노동자, 모든 그 조합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구조가 이 협동조합 운동과 사회적 경제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향후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패러다임 전환과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내는데 사회적 경제의 경험과 협동조합의 경험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동조합 운동과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그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정 박사님.